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줄여서 그냥 전달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전달책 분들의 억울한 사연들과 안타까운 심정들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다 그러면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버신 다음에요, 보이스피싱 조직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들도 남겨두셔야 됩니다. 왜 남겨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내용들 중에는 당신에게 유리한 내용도 있고 불리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삭제해버리게 된다 그러면 당신에게 모든 불리한 내용들을 추측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의 논리에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께서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군요, 심정적으로 동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 소위 말하는 증거 기록에는요, 당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만 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지 않은 당신이라 그러면 당장에 경찰서에 자수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신의 변호사를 만나고요, 당신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은요,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구속된 다음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구속이 되었을까? 내가 알기로는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이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소중한 그 누군가는요,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경우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요,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잘 몰라서 그랬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재범의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것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꽉 잡고 때로는 회유하고 공갈하고 협박을 해가지고요, 수사기관에 연락이 온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가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아예 내가 다 까발려가지고 너 없는 죄까지 다 만들어버리겠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당신의 그 소중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들을 갖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다 다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회유되거나 협박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무궁하게 처벌하고 현실적으로 구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 1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제 수수료 30만 원을 떼고 나머지 9억 9천 얼마를 갖다가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30만 원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아니면 제가 건네준 10억에 대한 책임을 질까요? 건네준 10억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죄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제가 만약에 이게 사기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를 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자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제가 그냥 먹어버리겠죠. 만약에 당신께서 그걸 먹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먹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횡령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그 횡령 금액을 본인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걸 피해 변제를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인식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요, 전달책을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말 잘 듣고요, 신분 확실하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 세상 물정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섭외하는 방법이요, 예전에 어눌하게 그냥 중국어로 한두 마디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홈페이지도 다 있고요, 이런저런 서류들 다 요구하고요, 면접 비슷한 것들, 전화 면접, 화상 면접 다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꼬시는 방법 그 이상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전달책들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개인정보들이 다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공갈 협박 당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고 있는 피해자분이요,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하고 한마디만 상의를 한다 그러면 그 피해를 당하지 않겠죠.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시들을 받거나 협박과 회유를 당하는 중에요,
저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님들 아니면 당신의 그냥 가까운 지인들과 한두 마디 상의만 했다고 하더라도요, 당신이 그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들은요, 당신의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든 피해자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든 그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거기도 하지만 저의 의뢰인이자 저의 고객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합의를 위해서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요, 당신이 구속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속된 이후에 그냥 낙담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시거나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신 부분들, 특히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근데 아마 내가 그날 어디에서 뭘 건네줬던 것들 때문인 것 같다 라는 분들은요, 누군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